결국 조갑경 씨의 전 며느리가 참다 못해 또다시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조갑경 씨가 이번에는 조금 자중했어야 된다 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아들의 외도 논란 속에서도 무편집된 라디오스타 출연, 숨이 막혀 울분이 터진다. 저도 어제 라디오스타를 한번 봤거든요. 야, 근데 여기에 조갑경 씨가, 저는 이 방송 초반에는 잘 안 나와서 이거 뭔가 부분 편집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중반부부터 조갑경 씨의 이제 활약상이 막 쫙 등장하는데 1도 편집 안 한 것처럼 단독샷부터 계속하여 주목받는 모습이 등장을 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방송 출연분이 편집 없이 그대로 송출이 되면서 안 그래도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었는데, 그 와중에 이 며느리 A씨가 2차 가해를 받았다 라며 입장문을 또다시 올린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웃고 떠들며 방송에서 나 몰라라 하면 되는 일이라 행복하신가 보다. 저도 남의 귀한 자식 딸인데 그 심정을 아느냐? 지금도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모르는 가족이겠죠. 저는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 잊었다 싶으면 또다시 꿈에 나와 날 괴롭히는데 나에겐 너무나도 큰 상처와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라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목이 이거예요. 이 조갑경 씨가 바람핀 것도 아닌데 방송 안 나와야 되냐? 근데 사실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갑경 씨도 방관자로서, 또 시부모의 홍서범 씨도 방관자로서 비춰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번 방송에 나와서 무편집된 조갑경 씨의 이야기는 뭐 그렇게 생산적인 이야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젊은 애들 좋아하고 그래, 이런 멘트가 나왔어요. 사실 자신의 남편이 바람을 폈고 그의 시부모가 저렇게 방관을 했다라고 한다면 방송에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드는 저 모습이 아마 자신이 혼자서 딸을 출산해야 했을 그 고통, 시부모에게 철저히 연락받지 못하고 무시당했었던 그 기간, 그것이 다 기억이 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본인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방관한 죄, 저에게 저지른 죄, 모른 척 해왔던 3년이란 시간 동안 방송에서 웃고 나오며 아무렇지 않게 활동한 죄 꼭 받아달라. 저는 하루하루 숨이 막힌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알면서도 방관했다라는 거는 이 조갑경 씨 역시 아들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추가적인 판결문과 입장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 전 며느리가 주장하는 내용은 그러한 흐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고 했을 때 사실 시부모가 방송에 또 등장하는 건 며느리로서 참기 힘든 모욕감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많은 분들이 야, 저러고도 등장을 하나? 처음부터 며느리가 별로였던 거 아닐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죗값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 언론사에서는 저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글쎄 이걸 과연 저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방송 활동을 제가 한번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뭐 1년, 2년 쉬라는 게 아니라 이번 라디오스타만이라도 본인 스스로가 좀 이렇게 자중했다면 괜찮았을 터인데, 그렇다면 왜 조갑경 씨는 이렇게 라디오스타에 등장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작진에게 피해보상적인 것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뭐 꼭 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갑경 씨가 먼저 나서서 죄송한데 저 촬영한 촬영분 다 편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닐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작진의 독단적인 결정만으로 방송을 그대로 송출하겠다라는 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조갑경 씨도 뭐 저는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당신들이 원하면 내보내라 이런 입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거기에 동조했거나 아니면 뭐 제작진분들의 선택에 따르겠습니다 정도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중들이 원하는 건 그래도 조갑경 씨가 입장문과 사과문을 발표를 홍서범 씨와 했다고 한다면 라디오스타도 어떻게든 좀 막았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적어도 통편집은 못하더라도 본인의 단독샷으로 나온 모습만큼이라도 좀 멘트 나오는 부분을 잘라내달라고 부탁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결국 끝끝내 출연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역풍을 맞고 있어요. 싸늘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나왔어요. 이날 조갑경 씨가 뭐라고 했느냐? 제가 많이 소심하다. 유명한 사람들에게 말을 잘 못 건다. 탑스타 울렁증이 있다. 절친 강수지의 남편 김국진에게도 너무 어색하다. 오빠라고 부르지 못하겠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은 유쾌한 입담 속에서 진행이 됐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두 사람의 홍서범 씨는 공연, 조갑경 씨는 방송활동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방송 전에 출연한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라디오스타에 대한 지적이 제기가 됐지만 MBC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라디오스타 시청률이 잘 나왔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최고 시청률이 4.1%인데 가장 낮은 시청률이 2.0%입니다. 왜 2.0%가 나왔을까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최근 거의 한 4개월 사이의 시청률입니다. 2.9%, 3.5%, 2.7%, 3.7%, 3.5%, 3.2%, 2.9%, 2.8%, 3%. 그러니까 2% 후반에서 3%대의 시청률이 3, 4개월 동안 꾸준히 나왔었던 라디오 스타인데 이게 황당하게도 요번 조갑경 씨가 나온 방송 편만 하필이면 2%대로 폭락했습니다. 폭락. 자, 2, 3% 나오는 시청률에서 1% 하락은요, 엄청난 폭락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 시청률이 100% 나왔다라고 가정했을 때 30%에 달하는 지분이 사라진 거예요. 3%대 나왔던 시청률에서 1%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엄청난 하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해서 상당한 보이콧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여론이 나뉜다고 했습니다. 아들 문제에 왜 조갑경 씨가 비판을 받을까? 라디오스타에 등장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다. 과연 자식의 문제로 부모까지 방송을 멈추는 것이 맞을까? 유명인이라면 가족 문제까지 감수를 해야 하는 걸까? 저는 감수해야 한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퇴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사과문을 발표했다면 한 번이라도 방송 활동을 한 번이라도 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대중들이 다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 한 번으로 오히려 앞으로 남은 더 많은 방송 활동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굳이 여기 나온 것처럼 자식의 문제로 부모까지 방송을 멈춰야 하냐라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진짜로 한 번이라도 방송을 멈췄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등장했을 때는 왜 또 다시 나오냐라는 사람들보다 그래, 사과도 했고 자중하는 의미로 방송도 한번 쉬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응원을 해주자, 이런 여론으로 전환될 수 있단 말이에요. 좀 더 두 사람이 영리하게, 그리고 전 며느리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사과의 의미를 이 방송 한 번의 휴식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조갑경 씨 본인이 아닌 아들의 사생활 문제다라고는 하지만 가족 문제는 연예인의 책임인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어른이 된 자녀의 행동까지 부모가 책임지는 건 과도하다. 하지만 연예인은 다르다. 왜냐면 대중들은 개인이잖아요. 회사를 나가고 전문직 활동을 하는데 연예인은 이미지를 소비하여 돈을 벌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곧 이미지잖아요. 법적 책임은 없지만 연예인으로서 저 사람 아들이 바람 폈대 라는 이미지에 대한 책임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논란이 다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언급조차 없이 평소처럼 밝은 모습을 보여준 것, 심지어 팬 자랑하는 모습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는데
물론 논란이 불거지기 이전에 녹화한 부분일지라도 시청자는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거리두기를 고려하지 않은 건가? 특히 예능 방송이 감정 소비가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출연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하필 등장하는 타이밍, 이야기를 하는 톤과 매너, 상황 인식의 부재 등을 꼽을 수 있고, 그동안 많은 연예인들이 배우자, 자녀들의 문제로 이미지 타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불가피하지만 관리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개인 문제인이 입장을 존중한다. 그리고 논란 직후의 예능 출연은 피해주고, 셋째, 밝은 예능이라도 상황에 맞는 신중해 보이는 태도를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불편함은 상당히 줄어든다라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이미지를 소비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예인이다 보니. 아내 조갑경이 과거 아이유급의 인기였고 나는 지드래곤이었다. 막 이런 발언을 불후의 명곡에 나와서 홍서범 씨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뭐 유쾌함을 줬을 때도 있고 불편함을 줬을 때도 있겠지만 두 사람이 이런 부부로서의 이미지를 소비해 왔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말했다가도 사랑꾼 특집에 난 잘못 나온 것 같다. 매일 우리는 다투고 있다. 이러한 말을 또 하면서 또 앞에 보여줬던 사랑꾼의 면모를 또 뒤집고 또 나아가서는 조갑경과 인꼬 부부? 아니야. 우리는 잘 때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 너무 잘해주면 금방 질리기 때문이다. 자, 이런 모습들,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보여줬던 예능 방송들이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 아들의 부부 생활이 순탄치 못해서 벌어진 이번 논란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이 부부의 어떤 예능적인 모습으로 방송에 출연하여 돈을 벌어왔다고 한다면 그것과 직결되는 아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최악인 외도 문제가 터졌을 때는 사실 예능 방송을 쉬어주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 홍서범, 조갑경의 가족 리스크 시험대가 되고 말았다. 아들의 외도 논란이 결국 두 사람의 이 가족 예능 방송의 시험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입장문을 통해 고개를 숙였지만 조갑경 씨가 아무렇지 않게 예능 방송에 등장하여 웃고 떠드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 사과문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게 되는 거죠. 시청자들 사이에서 보이콧하겠다라는 말이 많았고 실제로 라디오스타의 시청률은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현재 상황은 단순한 사생활 논란을 넘어 홍서범, 조갑경, 가족 리스크로 번져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수의 예능 방송을 통해 가족 일상을 공개해왔고 그러한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소통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는데 이게 양날의 검이 되고 만 거죠. 다만 이번 사안을 두고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의견이 엇갈린다라는 겁니다. 아들의 개인적 일탈에 대한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공인으로서 도의적 책임은 피하기가 어렵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거. 당사자인 전 며느리에게 제발 사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라도 그래 우리가 널 몰라봐서 미안하다. 손녀도 앞으로 우리가 꼭 챙길게라는 뭐 간단한 사과라도 카톡 메시지라도 보냈다고 한다면 조금은 잦아들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럼에도 이 전 며느리가 또 입장을 발표할 수 있겠죠. 뭐 가식적이다 어쩐다. 하지만 어쨌건 한 것과 하지 않은 건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사과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건 분명히 다릅니다. 연예인의 가족 노출을 향한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을 컨텐츠로 활용해 온 만큼 그에 따른 리스크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니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이렇게 계속하여 예능 방송에 출연을 한다면 결국 방송과의 퇴출은 수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라디오스타는 심지어 논란 이전에 촬영된 걸 그냥 방송했을 뿐인데도 이 난리인데 앞으로 누가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을 이런 예능 방송들에 초대를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말이죠.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요. 심지어 라디오스타의 시청률이 폭락한 것을 방송사들이 봤는데요. 부르겠습니까? 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전 며느리를 직접 언급하며
사죄하거나 사과하거나 어떤 조율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견은 굉장히 팽팽히 나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좌제는 금지해야 된다. 아니 방관도 책임이 있다. 대중들의 시선도 엇갈려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쪽에서는 다 큰 아들의 사생활 문제를 부모에게 전가되는 건 연좌제다. 아들이 저지른 잘못을 부모가 대신 책임져야 한다라는 논리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또 반면 두 부부가 가족 예능을 통해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 활용을 해왔다. 가족의 화목함을 앞세워 사랑받았던 만큼 가족 내부의 도덕적 결함에 대해서도 도의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다. 특히 중요한 거, 전 며느리가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외면했다라는 방관자적 태도에 많은 분들이 실망감이 극에 달한 겁니다. 그러면서 등장했던 게 바로 조갑경 씨의 라디오스타 방송 등장이었던 거죠. 이 아들의 양육비 미지급 의혹으로 한 아이, 남도 아닌 자신의 손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로서 예능방송에 나와 웃고 떠든다라는 모습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과연 이 홍서범, 조합경 두 사람이 이 논란을 잘 수습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라디오스타 방송을 본인이 하차하고 뭐 여러 일정들을 당분간 국민분들께 상당히 좀 많은 혼란을 야기시킨 점을 자중하는 의미로 활동을 좀 쉬겠다라고 했다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그게 뭐 설사 한 달 정도만 쉰다 하더라도 굉장히 여론은 좀 많이 잦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갑경 씨가 결국 끝끝내 출연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사실 조갑경 씨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밖에서는 대담해 보여도 남편인 홍서범에게는 좀 다르게 대접받고 싶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보다도 한 명의 며느리로서 참 어려웠던 시집살이, 서러운 남편에 대한 어떤 외로움이 극에 달해 왔었던 조갑경 씨인데 왜 자신의 며느리는 이해하지 못했을까? 이 당시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디오 방송 중 뒤늦게 받았는데 내 마음이 굉장히 달라졌다. 생일 선물인 거죠. 여자들은 사소한 것에도 달라질 수 있다. 밖에서는 남들에게 대범해 보여도 남편에게는 그런 대접을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사실 조합경 씨가 이 당시 때 그런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 홍서범 씨가 피곤해서 그냥 잤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에 섭섭해하는 조갑경 씨의 모습이 방송을 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본인의 이런 모습들을 방송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이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이혼 소송이 아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만 올렸을 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속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헤어질 때 그냥 남남이냐라를 따져본다면 그건 아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부부로서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에 준해 강력하게 보호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은 이혼 소송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보여진다. 그러면서 홍서범 씨의 아들이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양육비를 못 줬다고 주장을 했는데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가정 내의 소송은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재판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법원이 임시로 양육권자를 지정을 하고 상대방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소송 중간에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사전 처분 결정을 내리면 소송 중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홍서범 씨가 뭐라 했습니까? 아직 소송이 다 끝나지도 않았다. 그리고 홍서범 씨 아들도 아직 소송이 안 끝났기 때문에 양육비를 못 줬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법원의 판결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1심 판결이 끝나고 나면 2심이 진행 중이라도 즉시 강제 집행이 가능한 가집행 선고가 일반적으로 붙게 된다. 재판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이걸 근거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로 집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재판이 안 끝났지만 양육비의 지급 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 현행 법제도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계속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는 아이의 생존권까지 보게 된다. 아이의 복리 후생을 따져보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양육비 사건에서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따진다.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채무와 다르다.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부모가 지켜야 할 도리이기도 하다. 어른들이 법적 공방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아이의 복리와 생존권에 피해가 가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위자료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만이 아니라 두 사였고, 홍서범 씨는 콘서트 듀엣 공연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런 기사 내용이 있어요. 라디오스타에 등장한 것 뿐만이 아니라 콘서트 누리라고 되어져 있는 포스터가 보이시죠? 여기에 홍서범 씨가 5월 9일 날 듀엣 무대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특히 자신의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하는데 이 라이브 콘서트에서 아내 조갑경과 게스트로 출연하여 부부 듀엣 무대를 꾸밀 예정이라는 겁니다. 야, 어떡합니까? 사실 이 콘서트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만약에 이 콘서트장을 찾는 팬들도 있을 거고 일반 대중들도 있다고 한다면 두 사람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질지도 모를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두 사람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엄밀히 따진다면 손녀에 대한 방관, 며느리에 대한 방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들의 수익 창출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해나가고 있잖아요. 조갑경 씨는 라디오스타에 등장을 해버렸고, 홍서범 씨는 5월 달에 있는 공연을 취소한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 정상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괘씸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흘러가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해줬더라면 아마 아이의 한 명의 엄마로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라디오스타 제작진 입장에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다 통편집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리고 엄밀히 따진다면 제작진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제 추측으론 조갑경 씨가 외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굳이 어떤 명목으로 잘라내야 할 것인가, 많은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는 약간이라도 편집이 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조갑경 씨가 혼자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단독샷 같은 건 최대한 좀 편집이 되지 않겠냐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조차 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작진 입장에서 딱히 편집을 거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이 전 며느리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실 자신도 자신이지만 자신이 낳은, 배 아파 낳은 손녀를 이렇게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시부모의 방송 활동을 눈으로 봐야 할 때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시부모는 굉장히 위기 없이 이때까지 방송 활동을 해왔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조합경 씨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차차차에 등장했었던 이 부부들이 홍서범 씨 부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조합경 씨가 새벽 6시에 일어난다. 일하러 나가는 거죠. 그런데 조합경 씨도 그 시간에 불을 켜고 싶지 않다. 대가족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언제부터인가 나의 유일한 휴식처는 공중 화장실이 되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걱정에 집 근처를 벗어나지 못하는 아들의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방이 없기 때문에 조갑경 씨는 스케줄이 끝나고 쇼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혼자 나가는 게 두려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간혹 화장실에 가서 오래 있기도 한다. 너무나 편하다. 내가 어떤 표정을 해도 남들이 못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데 이걸 남들에게 보이지 않아서 편안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홍서범 씨 어머니가 당시에 치매 증상이 약간 오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갑경 씨가 어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남편은 자기 할 일은 하고 놀 건 놀아야 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징징거릴 수도 없고 또 무심한 면이 많아 나는 굉장히 슬프다. 홍서범 씨가 또 이때는 이 부분은 내가 미안하다. 안쓰럽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조갑경 씨는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무서웠고 남편이 오히려 안 돼 보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신 어머니를 지켜봐야 하는 아들의 입장이었기 때문이죠. 어찌 본다면 또 두 사람이 돈독하기도 해요. 하지만 조합경 씨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정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나를 막 예뻐해주고 그런 느낌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 내가 제일 부러운 게 부부끼리 이야기를 한참 하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어쩜 할 이야기가 저렇게 많을까? 하지만 홍서범 씨는 우리는 딱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안다. 이제 굳이 말로 해야 하냐? 신혼도 아닌데. 조갑경 씨는 원래 예전에도 대답을 안 했다. 똑같다. 근데 너무 웃긴 건 왜 이제 와서 섭섭하고 서운한 건지 모르겠다. 어찌 보면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홍서범, 조갑경 두 시부모뿐만이 아니라 딸들에 대한 비판까지도 온라인상에 쏟아지고 있어요. 가족 전체에게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며느리이자 이런 신의 관계에 놓여 있었던 홍서범 씨 아들의 전처가